여러분들이 지금이 이제 가장 인생에서 젊은 시기예요. 오늘이 가장 젊은 시기고 내일 되면 또 한 살, 또 하루를 더 먹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시기인데 이제 앞으로 아마 저희들 우리 후배님들은 살아가시는 한 120, 130까지 사실 수 있으실 건데 지금 현재 나는 나이가 이만큼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장 지금 어리다. 가장 어린 시기에 내가 앞으로 뭐 지금 한 100년 정도 남은 시기를 100년 남은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진짜 뭘 좀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지금 사실상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저 같은 경우는 못했어요. 대학 다닐 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뭐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내가 못했는 것 같아요. 생각을 못하고 그 당시는 제 얘기를 오래 하는 거는 맞지 않는데 생각을 못하고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이 공무원이 되고 또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또 제가 타켓을 해서 뭐 우리나라의 돈, 재정을 담당하겠다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흘러가다가 하게 되니까 또 하게 이런 식으로 삶을 살다 와다 보니까 뭔가 좀 후배님들은 뭐 그게 되든 안 되든 사전적으로 되든 안 되든 뭔가 좀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뭐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까? 나는 꿈이 있다. 내가 확정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이런 길을 통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예를 들자면은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봉사를 해가 저 농촌에 가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쿠바에 가서 쿠바 그 나라의 어떤 디벨롭먼트를 위해서 나는 하겠다. 또는 나는 아프리카에 가서 뭘 하겠다. 이 꿈을 자기는 설정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내 꿈은 나는 확실하게 했다. 어떠세요? 앞에 계시는 분한테 물어봐야지. 어떠신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론인데 자기가 확실한 꿈을 설정을 해야 하는데 꿈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꿈을 설정해서 계속 하면은 저는 결론은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저는 이루어진다고.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어때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사이에는 이 꿈을 설정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좀 변수를 고려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1965년도에 2000년도에 꿈을 꾼 겁니다. 꿈. 35년 후가 어떻게 될 거다. 여러분 지금부터 35년 후가 어떻게 될 것이 꿈꾸는 것과 같은 거죠. 여기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태양열을 이용한 집이 있었으면 이 꿈이에요. 꿈. 그리고 보면은 전파신문, 전기차, 로봇 청소기, 소형 TV 전화기, 집에서 치료, 공부도 집에서.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근데 1965년도에 누가 이런 얘기, 전기차 얘기했으면 미친놈 그랬을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꿈은 이루어진 거. 그 당시는 이게 도대체 이런 꿈이 이루어질까? 생각 속에 있는 게 이렇게 지금 현실화 다 되었잖아요. 현실 안 된 게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 결론부터 시작할게요. 살짝 눌러야 되는데. 자, 꿈을 이루려면은 제가 뒤에서도 또 말씀드릴 건데 첫째는 이 끼라는 게 제가 한글로 하면 끼예요. 끼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서 대표님도 동의하실 건데 자신을 찾아봐야 돼. 내가 뭘 잘하느냐. 사람은 다 틀려요. 내가 뭘 잘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를 잘 하는지, 내 스스로가 뭐를 잘하는지. 근데 이게 한국 교육은요, 초중고를 거치면서 이 끼를 찾아주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걸 찾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전국의 17개 시도의 교육감님들을 만났는데, 교육감님들이 초중고 교육을 담당합니다. 근데 이런 식 끼를 찾아주는 교육을 하지 않아가 제가 그날 화가 나가지고 제가 교육감 되려고 그랬었어요. 내가 교육감 되면은 내가 맡은 초중고는 이 끼를 찾아주는 교육을 하겠다. 학생들의 그걸 위해서 이 컨설팅하는 교사도 채용하고 이렇게 해보려 했는데 제가 꿈을 못 이루는데 자격 조건이 있어가지고 못 이루는데, 하여튼 이 자기 스스로의 끼가 뭔지를 찾아봐야 돼요. 끼를. 나는 진짜 뭘 잘하냐 이거죠. 사람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데 수학은 아주 쉽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치 경제, 도대체 정치 경제 뭐 헌법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치근치근하고 도대체 안 되는, 이게 확실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문과, 이과가 나눠지는 거고, 또 문과, 이과 내에서도 또 더 찾아 들어가는 거죠. 자기 끼를 내가 뭘 잘하는지. 그럼 예를 인문학 중에서 무슨 인문학? 자, 경제학을 예를 들어볼게요. 경제학, 나 경제에 관심이 많다. 자, 경제학을 찾아가는 거죠. 그럼 경제학 중에서도 어떤 쪽, 수리 경제학, 그 다음에 수리, 또 미시, 거시, 뭐 재정학 쪽에서 어느 파트, 재정학 쪽에서 또 여기 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찾아가면 자기가 굉장히 컴피턴트 함께 이 찾을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런 끼를 좀 발견하자. 그리고 이거는 또 한마디로 깡을 가지고, 깡. 그 다음에 딱 찾으면은 넘어지더라도 계속 해야 돼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서 대표님처럼 자기가 방송을 하겠다. 그럼 무조건 방송국에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방송국에 계속 가서 청소도 하고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자기의 끼를 찾아서 깡을 가지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너무 길면 또 안 되니까. 하고 끈이라는 게요. 이게 나쁜 말로 보면은 뭐 옛날 우리 뭐 쟤는 뭐 끈을 가지고 뭐 한다. 그 개념이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요. 만약 혼자가 안 돼요, 혼자. 뭘 하려면은 그 관련된 사람들하고 이게 융합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융합이에요. 경제학도 경제학만 해서는 안 되고 경제학하고 뭐를 융합시키고 하는 끈이라는 게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이 네트워킹하고 융합하고 하는 이 개념. 그래서 딱 오늘 강의의 주제는 끼, 깡, 끈으로 좀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걸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의 어떤 끼를 찾아서 쭉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 그 관련된 사람들, 관련된 그 학문, 관련된 사람, 관련된 조직을 모아서 줄기차게 하면은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진다. 자, 보십시오. 자, 그러면 나의 꿈을 찾아서 이제 떠나야 되는데, 자, 어떻게 떠나야 되느냐?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저의 꿈을 찾을 대상은 대한민국 안이었었어요. 대한민국 안. 그래서 제가 1986년 대학 졸업할 때 주로 생각한 게 국내였어, 국내. 뭐, 포스코를 간다, 정권회사를 간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뭐 하지 않는 삼성을 간다, 뭐 이런 식 국내였는데, 이제 과연 지금 현재 시점, 2019년 현재 시점에서 나의 꿈을 가지고 떠나야 될 게 어디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그 다음에 나라가 가난한 것은 국내에 수레가 다니지 못하는 말이다. 결론을 해보면은 성은 안전하지만 갇힌 세계이고 길은 위험하지만 열린 세계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게 글로벌 시대라고 잡은 거예요. 글로벌 시대. 이제 꿈을 전 세계에 확 열어버려야 되지, 국내 안에서만 자기의 끼와 깡과 끈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세계하고 한국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 국제화, 세계화, 뭐 글로벌화, 그래서 제가 이제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인데, 이게 뭐 보기에 따라서는 저는 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된 게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부터 진행됐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결국은 각 나라별로 살다가 이제 자기 나라를 넘나들어서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은 1기라고 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그 국가가, 컨트리가 나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기의 글로벌라이제이션. 근데 이제 국가가 다른 나라로 나가다 보니까 전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어떤 생산적이지 않으니까 2기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이제 비즈니스, 기업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1980년대, 90년대 보면 IBM 나오고 뭐 이게 이제 초기 단계죠. IBM 이런 데가 나오고 GE 이런 애들 나오고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된 거죠. 그게 이제 기업이 한 거예요. 기업. 1기는 컨트리, 국가가 하고 2기는 기업이 한 건데 지금 3기가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3기는 글로벌라이제이션 누가 합니까? 혹시나 아시는 분 계세요? 개인이 합니다. 개인. 인디비주얼이 합니다. 개인이 글로벌라이저 해가지고 전 세계를 진짜 다 잡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이 나는 꿈을 꾸고 전 세계 대통령이 되겠다. 근데 이 대통령이라는 게 꼭 지금 말하는 물리적으로 어떤 이 그런 대통령이 아니고 제가 IT 분야에서 내가 1등이 되면 대통령이에요. 고고학 분야에서 내가 전 세계에서 1등, 어떤 특정 분 1등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지금 3개에서는 개인이 글로벌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게 그게 왜냐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이라든지 IT 발전이 되니까 여러분 가능해요. 전 세계를 완전히 이제 이렇게 다 잡아먹을 수도 있다. 속된 말로 하면은 그게 가능한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보면 한국 한번 보십시오. 한국의 위치가 어느 정도가 면적 전 세계 0.07% 인구도 0.7%밖에 안 돼요. 한국에서 자기가 물건 아무리 팔아봤자 5천만 개 이상 못 팔아요. 전 세계 같으면 70억 인구가 하나씩만 하루에 소비하게 되면 70억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더라도 이 글로벌라이즈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만든 물건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하나씩 이게 소비를 하지 않게 된다 따졌을 때 70억 개를 만들어야 되면은 뭐 그게 물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공장으로 만들어가 하루에 70억 개를 생산해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한국만은 안 된다. 글로벌라이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광활한 세계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끼깡끈을 해야 될 분야가 결국은 이 글로벌 관련된 이슈로 나가야지만 이게 좀 타겟팅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글로벌 하려면은 진짜 저는 만약 내가 대학생, if I were 뭐 college student 만약 이런 데면은 나 진짜 랭귀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요. 랭귀지. 그러니까 글로벌 시대라서 그래요. 글로벌 시대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만약에 영어는 기본이고 스페인어, 불어, 아랍어, 러시아어 이런 걸 지금 내가 한국어를 일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네이티브 랭귀지처럼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해외로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 통해서 러시아 국립도서관 가서 러시아 말로 된 자료 다 찾아가지고 다 읽어보고 이게 정보 액세스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한국말 하듯이 하면은 러시아 연방, 이 우즈베키스탄, 탄 국가, 러시아 이쪽 지역을 여러분이 딱 정보 접하고 그 사람들하고 했을 때 그 사람들하고 얼마든지 하거든요. 그 다음에 스페인을 하게 되면 남미 다 적용하죠. 아랍어 하게 되면 중동 이렇게 되죠. 불어 좀 하면 아프리카하고 이쪽 다 먹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영어, 한국어는 기본이고요. 한국인인데 영어, 뭐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불어, 러시아어 이 정도면 만약에 내 한국말 하듯이 나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일단 이 플랫폼을 완성한 거라고 저는 봐요. 플랫폼. 요즘은 플랫폼 시대거든요. 랭귀지가 플랫폼이에요. 여기다가 컨텐츠를 얹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것도 갈 필요도 없어요. 왜 러시아를 방문합니까?
인터넷이라는 이 글로벌 환경 속에서 자기가 얼마든지 정보를 습득하고 그걸 가지고 난리지를 생산하게 되면은 뭐 박사학위도 몇십 개 더 잘 쓰죠. 왜냐?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정보를 습득하는 게 대부분 영어 아니면 한국어 뭐 이 정도, 거기다가 뭐 약간 일부 있겠지만 이 정도로 광범하게 아랍에서 어떤 사우디에 있는 칼리지, 사우디에 있는 대학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내가 안다. 아랍어를 굉장히 잘 알아가지고.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가서 보면은 널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여기서 부화해서 말씀드리면은,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 랭귀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글로벌 시대 중에서도 이제 글로벌 경제로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글로벌도 막 워낙 여러 가지니까 이제 조금 더 한 단계로 와서 글로벌 경제 시대인데, 글로벌 경제 시대를 어떻게 여러분들 정의를 합니까? 글로벌 경제 시대가 뭐냐 이거죠. 물론 이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근데 저는 일단 두 가지로 하고 싶어요. 글로벌 경제 시대를. 첫째는 시장이 넓어졌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인구, 한국의 면적이 아니고 이제는 전 세계 70억 인구에다가 어마어마한 전 세계 이 땅이 이제 나의 바운더리로 내가 끼를 펼칠 수 있는 내 바운더리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기회가 굉장히 확대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기회가 확대됐기 때문에. 한데 두 번째는 이 리스크 측면입니다. 기회가 확대된 만큼 이 시장의 문이 열려가지고 오픈 이코노미로 가니까 과거 같으면은 클로즈된 시대 같으면 한국에 대한민국에서 1등 했다. 또는 예를 들게요. 대한민국까지 필요 없어요. 우리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하는데 내가 빵집을 하는데 내가 그냥 빵 만들어 팔면은 이게 이동성도 적어지고 이러니까 내가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 시대는 글로벌 순서가 있지 않으면 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예를 하나 들게요. LG에서 휴대폰을 만드는데 LG 휴대폰이 아마 글로벌 순서로 따지면 5등 아닐 거예요. 그런데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하고 애플이 워낙 이 시장 점유율이 높으니까 지금 LG폰이 적자가 나잖아요. 그 다음 SK도 폰을 만들었어요. 노키아 폰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시대라는 거는 글로벌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 무한 경쟁이에요. 무한 경쟁.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펼치는데 글로벌 나가는 거는 좋은데 글로벌 나가다 보면은 이 클로즈 된 것보다 클로즈 된 거는 한국 안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 특화된 거는 이 경쟁이 물론 적겠죠. 5천만 명 중에 1위니까. 그런데 글로벌 나가면은 7억 명 중에 하나니까 굉장히 경쟁이 높아지는 거니까 리스크하고 기회가 공존한 시대가 이제 다가온 거죠. 이런 시대에서는 결국은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는 이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애플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삼성 한 기업이 받아들이는 수익이 일본의 전자 회사 10개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그게 단적이거든요. 굉장히 컴피턴트한 얘기거든요. 내가 컴피턴트하면 내가 가져오는 이 밸류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랭귀지 한 6개는 확실하게 하고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이 밸류라는 거는 무지무지하게 큰 거죠. 과거보다는. 과거는 아무리 당겨봤자 5천만 명, 한국 안에서 5천만 명을 대상으로 하다가 70억 인구를 다 당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너 텍스 올이 또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이 시대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자기가 진짜 잘할 수 있는 분야, 자기가 잘할 수 없는 분야에 집중을 해서는 절대로 1등이 못 돼요. 내가 가장 강한 분야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올인을 해가지고 몰입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도 안 되는데 자기가 잘하지도 못하는 분야 여기 해가지고는 이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 글로벌 시대에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찾아가지고 굉장히 죽으라고 강화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관련된 거하고 융합을 해가지고 딱 완성을 시키가 이게 글로벌 1등이다 하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성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너 텍스 올 세계 1등만 살아남다 하는 이런 또 이제 좋은 기회자 오퍼튜니티 리스크가 공존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시대의 성공 전략은 뭐든지 하여튼 제품도 세계 1등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야지. 그냥 전 세계 10등 수만 개보다는 전 세계 1등 한 개가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이 전략이 그럼 과연 지금 한국 현실을 약간 볼게요. 지금 한국 현실이 왜 이 경제가 어렵냐? 저는 이 글로벌 1등 제품이 별로 없어서 저는 그렇다고 이렇게 봅니다. 실력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업도 마찬가지고 연구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뒤쪽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할 건데 결국은 1등을 하는 제품이 삼성 반도체, 삼성 휴대폰 정도 아니고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 국가는 잘할 수 있는 분야, 개인은 자기의 끼가 있는 분야, 적성이 되는 분야를 발굴해서 선택해가지고 무한 집중을 해야 되는 거다. 그거 하나만 신경 쓰지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강화를 할 것이냐, 이걸 전 세계 1등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지역이든 그걸 신경을 써야 되지. 그냥 적당한 수준, 뭐 전 세계 10등만 쭉 깔아놓는 것보다 전 세계 1등 하나 있는 게 훨씬 나은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1등의 경쟁력 제고를 해야지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뭐 신재생 에너지 뒤쪽에 좀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특히 플랫폼 시대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든 플랫폼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플랫폼 만들면 여러분은 그것도 어마어마한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플랫폼, 어떤 형태의 플랫폼? 어떤 형태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물리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고 인터넷상의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네트워킹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푸틴하고 여러분이 네트워킹이 되어 있다. 이게 플랫폼이에요. 이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플랫폼 비즈니스도 굉장히 블록체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대목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학 다니면서 if I were 뭐 college student 이렇게 하듯이 제가 같으면은 무슨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걸 현실하고 어떻게 연관시켜서 창업을 어떻게 해볼까? 내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나 만들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공부를 계속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경제학 같으면은 경제학 중에서 뭐 미시 중에서 어떤 파트 좀 특정화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분야를 하면서 이거하고 관련되기 위해서 뭐가 다른 학과에서 뭐가 필요하나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이걸 현실하고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지 창업을 하나 해보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걸 가지고 개인이 돈벌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인류의 어떤 부가가치 밸류를 인크리즈하게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뭔지 이걸 그래가지고 3천만 원 창업도 펀딩도 뭐가 창업도 해가 하는 그런 식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학 때부터 저는 내가 대학생이라면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이제 거의 대학 졸업하고 한 30년 이상 살면서 느낀 거니까.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어벙한 공부 필요 없다 이거죠. T자 이론 중에서 그냥 너무 제너럴한 거는 필요 없어요. 뭐 미시도 조금만, 거시도 조금만 필요 없어요. 어느 한 분야, 자기 적성을 찾아가 한 분야에 굉장히 깊게 가고 그 분야하고 관련된 그 연관된 분야를 계속 찾아내가 자기가 연결시켜가 뭔가 하여튼 새로운 뭘 하나 만들면 이게 박사학위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박사학위 논문이 되고 그게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그게 자기 혼자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 1등이니까 자기가 어디 가도 이렇게 되는 거고. 서울대도 마찬가지인 게 서울대가 옛날에는 뭐 오버롤 하겠지만 이제 서울대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서울대 경제학과 같으면은 경제학 중에서 뭐가 전 세계 1등?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서울대 경제학과로 와야 된다. 이래야지만 서울대 경제학과가 살아남지. 그냥 뭐 미시도 전 세계로 따지면 뭐 50등, 뭐 거시 분야도 뭐 80등, 뭐 어떤 분야는 뭐 20등 이래가지고는 서울대 경제학과 살아날 수가 없어요. 1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슨 분야 1등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그 결론이 같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한국 경제의 발전하고도 관련되는데 제 관심 분야인데 교육혁신, R&D, 기술혁신, 산업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혁신 같은 경우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끼를 찾아주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한국은 이제 경쟁력이 없어요. 왜?
제가 대학 다니고 초중고 다닐 때는 100만이었어요. 100만 명 있으니까 그 중에서 뭐 지금은 30만대, 32만, 곧 아마 떨어지면 20만대 애들 나오면 얘네들을 굉장히 컴퓨터한테 키우지 않으면 국가의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육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고, R&D 기술 혁신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와서 좀 강조하는 부분인데, 기술 개발을 하더라도 하나를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뭐 이렇게 조금 개선되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만들어야 되지. 한국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저 베트남도 할 수 있는 기술 개발해 본들, 그거는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이게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기술, 한국만이 똑똑하게 할 수 있는 기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름은 굉장히 덥고 겨울은 굉장히 추운데, 만약에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가 기판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를 압축한다 이거죠. 여름에 더운 걸 어마어마한 이 더운 에너지를 쭉 주사위로 당겨가지고 압축하듯이 쭉 압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만한데 압축해가 넣는 에너지가 여기 이 강의실에 겨울에 이렇게 하나 딱 걸어가 딱 틀어놓으면은 겨울에 압축해 여름 3개월 동안에 더울 때 딱 추워가지고 할 정도로 에너지를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이 더운 열기를 압축을 요 정도 해가 압축을 쫙 기술을 개발해가 압축해가지고 겨울에 추울 때 딱 틀어놓으면 에너지가 쫙 나가. 여기 하나 딱 걸어놓으면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덥다. 난닝 이게 짧은 반팔만 입고 겨울에도 근무해 줄 정도다. 이걸 왜 못하냐 이거죠. 누가 이걸 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이 기술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려요. 왜 발전을 합니까? 지금 난방한다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또 예를 들자면 낮에 태양 떴을 때 이 태양빛 에너지를 쫙 압축을 해가지고 밤에 불에 딱 켜놓으면 대낮이잖아요. 왜 이런 전기용은 필요 없잖아요. 이런 식 사고를 가지고 이걸 기술 개발로 해가지고 했다. 이런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인류를 먹여 살리고 이게 진짜 진정한 의미의 기술 개발이지, 나머지 기술 개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경쟁력을 가지고 좀 특화되고 뭔가 이거 했을 때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다 하는 이런 식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더 예를 들까요? 제가 방사능 얘기 나와가지고 지난번 원자력 연구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뭐 방사능을 나오는데 이걸 뭐 하려면은 이걸 그래서 이 방사능이 나왔을 때 방사능을 먹고 이게 사는 무슨 바이러스나 이런 거 좀 개발할 수 없을까?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방사능 나온다 했을 때 이거 뭐 바이러스나 뭐 이런 걸 하나 딱 하면 얘가 방사능을 다 먹고 살면은 뭐 그런 해결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진짜 많아요.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여러분들 그 인삼이 왜 7년간밖에 없는지 아세요? 인삼이 한번 가보세요. 7년간밖에 없어요. 7년간이 왜 7년간보다 8년간, 9년간은 왜 없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현상을 놓고 그냥 이 현상이 그러려니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그럴지, 이게 왜 그래야 되는 건지 하는 이런 식 생각, 이런 식 그런 아이디어에서 이제 클루가 나오는 거죠. 단서가 나오고 그 단서를 여러분이 해결하면은 그게 또 어마어마한 또 이게 새로운 또 세상을 만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은 10년간 인삼을 만들어 보는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걸 해보려 해요. 근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인삼 전문가도 아니에요. 내가 인삼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내가 생각한 거 왜 인삼이 7년간밖에 안 될까? 내가 그걸 찾아보니까 어떤 이유만이 된다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가지듯이 여러분이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혁신을 하려면 결국은 혁신이라는 게 뭐 누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은 또 보여요. 제가 우리 서선생님 계시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살아오면서 자꾸 그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해요.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이유를 찾아보면, 이것 때문이면 요거 해결하면 안 될까?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 모여가 얘기하고, 이게 네트워킹 아닙니까? 똑같아요. 이게 끼라는 게 해결할 수 있는 구멍을 찾아서 열심히 하고 네트워킹 해가 사람들 모아가 하다 보면 솔루션이 나오고 그걸 개발해 놓으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또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 똑같아. 이게 다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글로벌 이슈가 이제 아까는 이게 이제 로컬리 또 글로벌라이제이션 했는데 또 글로벌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회가 온 게 이게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글로벌라이즈 되더라도 이 고착화되면 기회가 없어요. 고착화되면 우리가 자본이 있습니까?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장치 산업에 우리가 지금 반도체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삼성처럼 아무리 자기가 꿈을 꾸고 내가 반도체 삼성을 이겨낼 거라고 막 한다고 지금 있는 기술,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를 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메모리 반도체가 내가 끼야, 내가 잘해, 내가 여기다 전념할 거야. 사람들 모으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판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는 기회가 또 오는 겁니다. 여기에 기회가 생겨요. 위기가 원래 항상 기회가 온다는 그 말이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고착화된 이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기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막 판이 흔들려가 싹 넘어지면은 거기는 새로운 또 습성이나 새로운 또 이게 질서가 정착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 찾을 수 있는데 다행히 한번 보시면은 이 키워드가 크게 제가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키워드가 지금 여러분을 지금 닥쳐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이라는 이게 또 물론 이 글로벌 환경은 뭐 한 20, 30년부터 왔지만은 굉장히 크게 오고 있죠. 그 다음에 고령화. 이것도 위기자 또 기회예요. 고령화라는 이 상황. 에너지라는 이게 지금 동시에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온 겁니다. 그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리스크도 굉장히 높은 거죠. 왜냐? 이게 기존에 안착화된 때는 내가 그냥 거기다가 피트하면은 그럭저럭 지낼 수 있는데 또 이런 어마어마한 소용돌이 속에서 잘못하면은 어마어마한 또 리스크도 있는 거지만 또 기회도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뭐 잘 하실 거예요. 잘 하시는데 저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뭐 AI도 좋고 뭐 빅데이터, 뭐 블록체인 다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거예요. 한국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가장 잘 하고 있는 분야가 뭔 줄 아세요? 5G예요. 5G. 5G 기반이 가장 잘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제 요즘 관심이 뭐냐면은 이 5G라는 플랫폼이에요. 이게 한국이 아니고 미국 또 뭐 다른 나라에서 하려면은 이 플랫폼이 없어가지고 오퍼레이션을 못해요, 내가. 근데 다행히도 한국은 5G라는 어마어마한 플랫폼을 정비해놨기 때문에 이 5G를 활용한 비즈니스,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디어를 뽑아내면 여러분은 또 그 분야에서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또 이 기회를 가질 겁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내년도에 이 경복궁 앞에다가 뭘 하려고 하냐면은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VR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경복궁이 있잖아요. 경복궁 가보면 밋밋해요. 2조 시대 때 뭐 그 백관들이 와서 이렇게 뭐 좌의정, 우의정 하고 했다는 거 앉아 있어봤자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VR 센터를 제가 우리 한 400억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VR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 VR 룸에 딱 들어가면은 내가 2조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임금님이 쫙 백관들 놓고 딱 훈시하고 하는 걸 그걸 만들어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걸 딱 보고 현실에 딱 나와보면은 이게 생생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한국의 5G에서 가능해요.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충실하게 만드냐는 게 한국의 과제라서 내가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400을 넣어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만 이집트에 문화관광부 장관이 저한테 누구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피라미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9월 달에 오겠대. 한국 와서 보겠다고.
한국이 준비가 안 됐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분야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쪽을 해볼 거야. 해놓으면, 지금부터 해놓으면 이게 대박일 겁니다. 이거 해놓으면 마야 잉카 문명 만약에 VR로 재현한다 생각해봐요. 그런 수요가 전 세계 곳곳에 있을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한 박물관이 살아있다가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박물관이 살아있다가 영화 속이 아니고 VR로 재생해놓으면 공룡이 뛰어다니고 거기 딱 가면 막 공룡이 막 나를 막 잡으려고 그러고 내가 그 현실이 완전히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곧 실현이 될 거예요, 아마. 곧 돼요. 근데 이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이쪽이 왜 좋은 비즈니스 하면은 이제는 앞으로는 부모님도 살아계실 때 이 VR로 제작해 놓으면 그 다음에 VR 플러스 AI로 접목해 놓으면 부모님 아이디어를 다 이렇게 재생해 놓으면 항상 조그만 방에 해놓고 가서 부모님을 맨날 만나는 거예요. 돌아가시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기술 발전이 더 되면은 휴대폰 속에 부모님, 살아계시는 부모님 항상 이렇게 모시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것만 열어보면 부모님 얘야 뭐 만나서 아버지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나누고 아버지 내가 오늘 뭐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분야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5G를 활용한 비즈니스,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이거 하면 이거 블루오션이에요. 블루오션. 이걸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5G 기반에서 우리는 무슨 서비스를 하나 해볼까 창업을 하면은 이게 제대로 되면 대박 날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내가 든 거는 예시가 되는 거고 이 클루가 되는 거죠. 이제. 단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개발해가지고 한번 제공을 해볼까. 이 5G 속에서. 예를 들자면 이게 돼요. 내가 5G 속에서는 자 런던 필하모니가 런던에서 공연하고 그 다음에 BTS가 뉴욕에서 공연하고 그 다음에 이 공간 속에서 이걸 5G에서는 같은 초격차, 시간차가 하나도 없고 완전히 여기 앉아서 그대로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다는 게 이게 5G에서 가능해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플랫폼 변화거든요. 이런 식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걸 찾아야 돼요. 클루를 찾아야 돼요. 그런 노력을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거 외에도 찾을 수 있는 무지하게 뭐가 있을 거예요. 단서를 여러분 안 찾아서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찾을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가 있으려고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 글로벌 밸류 체인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일본이 수출 통제를 해가지고 좀 무너졌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휴대폰에 애플 휴대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부품 하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자기 부품 하나가 이 부품을 쓰지 않고는 예를 들어서 애플의 휴대폰이 오퍼레이션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보니까 이 부가가치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밸류 체인 안에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GVC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표는 뭐 앞단 뒷단이 훨씬 뭐 부가가치 높다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관련해서는 이 글로벌 밸류 체인 안에 여러분이 뭘 하나 넣을 수 있는 게 뭔가 이거죠. 뭐가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하나 할까요? 이 휴대폰 들고 다니잖아요. 들고 다니면 맨날 어르신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하고 휴대폰이 얼마 떨어졌을 때 소리만 띡띡띡 나게 하는 이거 누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애플한테 준다, 삼성한테 공급하면은 여러분 대박 납니다. 이게 창업이 하나 될 수 있어요. 맨날 어르신들 그렇잖아. 휴대폰 해놓고 어디 갔는지. 근데 저한테 고령사회 가면은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을 거예요. 휴대폰이 뭐, 그렇지 않으면은 휴대폰 가지고 범죄인 퇴치. 그렇잖아. 내가 휴대폰 들고 있는데 나쁜 사람이 얼마 안에만 어떤 식으로 들어오면 휴대폰이 뭐 웽 소리가 난다든지. 그걸 만약에 누가 어떤 해가지고 이 휴대폰 공급 밸류 체인에 넣어놓으면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부품이 뭐 단가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어떤 완전히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품목을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밸류 체인 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품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고령화라는 게 이제 제가 뒤쪽에 설명하는데 이게 굉장히 또 큰 위기자 큰 기회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에너지, 이것도 진짜 어마어마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전기 없이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기 갈수록 에너지 디펜던트가 높으니까 에너지 관련해 이쪽도 저는 우리나라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 중에 하나가 지금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데 지금 한국이 진짜 신경 못 쓰는 거는 이 태양광의 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 햇빛이 들어오면은 햇빛을 에너지 전환하는 효율이 지금 한 20%밖에 안 될 거예요. 이걸 30%, 40% 올려가지고 하는 이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게 갑갑한데 에너지 관련해서도 어떻게 에너지를 효율화할 것이냐, 뭐 파력을 가지고 에너지 전환하는 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걷는 것도 이거 에너지를 제너레이트 하거든요. 걷는데 이걸 이렇게 많이 걸으면은 에너지가 전기가 어디 이렇게 축적이 돼가지고 그걸로 뭐 내가 걷기 싫을 때 쓸 수 있는 뭘 한다든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에너지 관련해서도 무지하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여기서 뭔가 에너지가 생산되게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계를 돌렸을 때 자동차가 돌아갔을 때 이렇게 돌아갔을 때 뭔가 에너지를 하듯이 사람이 이렇게 걸었을 때 이 에너지를 왜 생산 못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산된 게 이렇게 축적이 돼가지고 내가 걷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면 제대로 쫙 간다 이거죠. 이 에너지 딱 틀어놓으면은 지가 쫙 옮겨주고. 하여튼 생각해보면 너무 많죠. 너무 비즈니스가 많을 거예요. 내가 오늘 하여튼 클루를 주는 거니까 뭐 지금 여기 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뭐 에너지 기후변화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해봐도 여러분들은 별 안 하들 거고 하여튼 곳곳에 하여튼 여러분들 이 글로벌 시대에는 기회가 있다는 거고 이 진짜 한국 출산 심각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70년대 여기 보세요. 4.53이에요. 가임 여성당 출산율이 4.53이니까 한 5명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5남 1녀예요. 6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는 10남매 뭐 형제가 10남매 정도 되고 뭐 5명 뭐 우리 서 대표님은 몇 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0.98이에요. 한 명도 안 나요.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이게 어떻게 한국 사회에 임팩트를 주는지 여러분 이거 알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또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또 어마어마한 한국 사회의 문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해답 이게 동시에 있어요. 문제와 해답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만 더 딱 설명을 드릴게요. 요건데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재밌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19년 현재 지금 현재 보세요. 65세 이상이 768만 명이에요. 770만 정도 되잖아요. 5천만 중에서요. 그런데 진짜 큰일 난 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55년생에서 이 63년생 여기가 베이비붐 세대예요. 6.25 나고 나서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 세대가 이제 고령화로 매년 이 평균적으로 매년 80만 명이 엑시스를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이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에서 64세까지인데 여기 들어오는 거는 매년 들어오는 인구가 한 45만 정도밖에 안 돼요. 45만.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매년 내년부터 55년생이 내년도에 만 65세예요. 이분들 나가는 인구는 80만이 나가고 이 생산 가능 인구에서 80만 명이 나가고 들어오는 게 45만, 평균 30만 명만 따져도 30만이 계속 생산 가능 인구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입초를 따져보면은. 그러면 30만 인구가 어느 정도냐? 상상이 안 되죠. 세종시 인구가 30만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세종시 인구가. 그러니까 세종시 같은 인구가 매년 하나씩 없어진다.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결국은 저성장 가고 뭐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실력 있게 교육을 시키고 실력 있게 R&D를 하고 실력 있게 산업 혁신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등한시한 거. 그게 가장 1차기고 두 번째는 이 요인이 한국 경제에 굉장히 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령화, 저출산 이 두 가지가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FLK에서 L이 줄어들잖아요. 총인구가 줄어들어요. 총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의미가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지금 이 인구 변화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산업도 예를 들자 나는 참 내가 지금 뭐 애들 뭐 용으로 뭐 비즈니스 나는 나의 끼가 애들을 내가 좋아해 가지고 어린 애들 뭐 옷을 만드는 데 비즈니스 해보겠다. 이게 시장이 어떻게 되었어요? 어린애들 옷을 만들면 1년에 20만 명 태어나요, 이제. 이게 자꾸 줄어든다 생각하면 이게 비즈니스가 되겠어요? 한데 어르신들 1년에 80만 명 늘어나는데 그거보다는 시장이 훨씬 이게 고령 친화적인 산업이 되겠죠. 어르신들이 뭐 좋아하는 거 하나 만들면은 그게 비즈니스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768만 명이 10년 사이에 더블 이상이 되고 여기도 보십시오. 계속 빠져나가는 인구는 계속 많은데 들어가는 인구는 한번 보세요. 이만큼 빠져나오면 이만큼 들어가니까 갈수록 이게 아주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엄청나게 커져요. 이제 앞으로. 이쪽은 어르신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이쪽은 엄청나게 줄어들고 이쪽도 줄어들고 이렇게 돼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주택 변화도 굉장히 큽니다. 주택 변화. 그러니까 한국의 주택 정책을 계속 물량을 공급해야 되는 건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물량 공급을 한다면은 고령층이 편한 좋아하는 선호하는 주택으로 해야 되는지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주택으로 해야 되는 건지 공급하는 물량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고령층이 좋아한다면은 오히려 아파트가 미래 주택은 위쪽은 있고 2, 3층은 양로원 병원이 들어오고 슈퍼마켓이 돌아가 이분들이 그게 하나로 할 수 있는 이게 과연 유력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파트만 된 게 유력할 것인지 이게 보십시오. 이게 방향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클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이냐. 그래서 지금 뉴스에 보시면은 주상복합이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좋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 주택시장은 주상복합으로 하지 않아요. 주상복합에다가 병원 들어가고 경로당도 들어가고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주택의 미래 주택이 아니겠냐. 고령. 그 다음에 젊은이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젊은이들은 어떤 식 주택을 원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주택 판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나는 건설회사인데 뭐 앞으로 나의 끼는 개인주택이야. 나는 개인주택을 좋아해서. 그러면 개인주택의 수요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나의 끼, 깡건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한 단계 더 보면 이 시대 조류하고 또 맞춰줘야 돼요. 이거하고 반대로 가는 나의 끼, 깡건을 하면 이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 글로벌 환경이라는 변화하고 이 인구 변화라는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변화가 올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잘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설계를 하면은 그나마 많은 걸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진짜 사실상 저도 대학 다닐 때 몰랐어요. 나는 내가 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은 좀 보람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냥 애들이 뭐 고시 공부한다니까 나도 해볼까? 그럼 어떤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 대학 졸업할 때 주로 두 가지예요. 취직하는 애, 고시하는 애, 대학 교수 쪽을 하는 이 세 가지였어요. 왜 하냐 하면은 몰라 교수 한다고 하니까 나도 유학 가서 한번 해보지 이런 애들이 저도 내가 행시를 준비하면서 내가 행정고시를 해가 나의 꿈을 이루고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뭘 할까? 기업은 가기 싫고 공부는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래가지고 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일단 시대 변화를 좀 읽어야 돼요. 시대 변화 한번 보십시오. 이제 결론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이 시대 변화를 잘 읽어줘야 돼요. 이 시대 변화하고 같이 가는, 같이 여러분이 편성을 해야지만 그게 되는 거예요.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언론도 지금 현재 조국이 얘기되는데 다른 얘기해봐도 관심이 없잖아요. 똑같아요.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그걸 여러분 올라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쪽에 클루가 있어요. 아까 제가 4차 혁명에서는 여러분한테 딱 하나 드렸죠. 5G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 동아리를 좀 만들어가지고 좀 연구를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그러려면 5G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관심 있는 이쪽에다가 뭘 하면 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식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글로벌 경제에서는 제가 클로를 뭘 줬어요? 랭귀지. 전공도 중요하지만은 전공 어설프게 할 바에는 랭귀지 한 6개 하면은요. 여러분 어디든지 취업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6개 하고 찾아오시면 내가 뭐든지 취업시켜 드릴게요. 예, 뭐 국제기구도 취업시켜 드리고 다 해드릴게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희귀동물이에요. 희귀동물. 랭귀지. 그래서 진짜 랭귀지 좀 하세요. 랭귀지. 전공 외에 아주 보편적인 랭귀지. 아니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나는 베트남에 원어민 랭귀지를 한다. 이것도 괜찮아요. 베트남 가서 글로벌해서 비즈니스 하려면 그거는 그렇게 되면 베트남 사람들하고 완전히 이제 동화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클로를 뭐 많이는 못 드리고 여기서는 클로를 랭귀지를 좀 가능하시면 좀 하셔라. 그리고 스페인어 하면 불어 쉽고요. 불어가 그냥 따라와요. 그 다음 포르투기어 그것도 거의 비슷하게 되면 또 따라와요. 그 다음에 고령화 관련해서는 실버, 어르신들 실버, 어르신들 건강 관련되는 거, 어르신들 뷰티, 어르신 주거 이런 쪽 어르신 관련 하여튼 비즈니스가 글로벌리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왜냐? 글로벌리 요즘은 의료기술이 워낙 발전돼가 다 고령화로 갈 거거든요. 이제 중국도 고령화로 가고 미국도 고령화로 가고 한국도 고령화로 가고 계속 가고 출산율이 낮아지면은 어쨌거나 하여튼 이 유아 뭐 이런 비즈니스보다는 이 실버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 에너지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에너지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흘러다니는 이 에너지 생산되는 걸 어떻게 저장을 하고 이걸 어떻게 축적을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런 쪽에 글을 찾아보면은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이 보이고 그 방향 하에서 자신의 두 개를 컴바인 시켜야 돼요. 이 시대 흐름하고 여러분의 적성, 여러분의 적성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걸 찾으려고 해야 돼요. 나의 적성은 뭐냐 이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그거 들어봤어요? 잡이라고. 잡 플러스 합의. 이제는 직업이 취미가 돼야 돼요. 취미가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신나고 밤을 새워도 안 피곤하고 즐겁고 자비를 찾아야 돼요. 자비. 합의 플러스 자비예요. 자기의 적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적성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지금 출산율이 30만 대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이 적성을 찾아주는 교육을 하지 않고 나는 이쪽 적성이 없는데 무조건 한국은 그렇잖아요. 대학 나오면 야 의대 가라. 문과는 법대 가라. 이게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의대 갈 사람은 의대를 가고 아닌 사람은 의대를 가면 안 돼요. 적성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제 말을 들으세요. 나의 적성이 뭔지, 내가 좋아하는 자비가 나의 자비가 뭐냐요. 자비. 거기에 자비 있고 여러분의 거기에 취미가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길입니다. 자비가. 그 다음에 나의 자비를 찾았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전력 추구해야 돼요. 다른 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거 관련된 것만 생각하는 거. 매번 나의 스케줄, 나의 일상을 그 분야를 배치하는 거죠. 그거 관련된 거. 내가 영화 감독이 되겠다. 한 방송국 가고 영화 하는 사람들 옆에 쫓아다니고 그 사람이 오지 마라 그래도 아니 나는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다음 물건도 지어주고 이러다 보면 반드시 그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내가 영화 감독 될 사람이
영화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저쪽에 어디 병원가가 있으면 이게 영화 감독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력적으로 끼깡, 건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융합. 이 관련된 거. 영화 하다 보면 영화를 하기 위해서 IT가 필요하잖아요. 영화를 이 첨단으로 하려면은 공룡 몇 마리를 하나만 해가지고 이걸 막 공룡 수만 마리를 만들기 위해서 IT를 활용한, IT를 배워야죠. 배워야 돼요. 그게 첨단이 되면 이 사람은 영화 감독이면서도 굉장히 첨단 영화를 해가지고 비용은 굉장히 적게 들이고 굉장히 리얼하게 만들어가지고 5G 하에서 어마어마하게 생동감을 줘가지고 진짜 그 공감에 들어가서 내가 그거가 있으면 그 시대에 완전히 있어가지고 취해가지고 하는 그런 걸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끼깡건입니다. 끼깡건. 세 가지 좀 기억하십시오. 이걸 찾아가지고 몰입하고 그 관련된 거 내가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영화학과라고 인해서 컴퓨터 사이언스는 none of my business. 이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영화 중에서도 나는 영화 하려면 컴퓨터 알아야 되면 컴퓨터 가서 들어야 되는 거야. 어렵더라도 계속 가서 듣고 이걸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이냐.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저거예요. 사람들이 갈수록 이렇게 이게 노화되는 원인이 뭐냐고 하면은 저는 혈관이라고 생각하거든. 혈관이 튼튼한 사람이 젊은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면 건강해지는 거니까 어르신들의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뭘 할 것이냐. 그래서 자기 전공하고 다 관련될 수 있다고 생각돼요, 이게. 그런 식으로 자기 전공, 자기가 좋아하는 파트 연결하고 하다 보면은 뭐가 이렇게 솔루션이 나올 수 있는, 그러면 좀 그림이 보여요. 그렇게 해야지만 정확한 솔루션이 나올 수 있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질문 받을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하면은 이 글로벌 트렌드 플러스 거기에 맞게 자기 끼를 좀 찾아주는 게 중요해요. 이 트렌드하고 다르게 자기가 끼를 찾고 끈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건 밸류가 떨어지니까 이 트렌드에 맞는 몇 가지에다가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하면은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도 안 이루어지면 저 찾아오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진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가장 지금 핫한 분야에 자기 끼를 찾아서 진짜 거기다가 계속 하고 관련되는 거 하고 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24인데 나도 늙었어. 아닙니다. 우리 스 대표님은 물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이 나이에 저는 젊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젊었어요. 생각이 젊고 의지가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지 뭐 육체적으로 한 사람도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아무 관심 없어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늙은 사람이에요. 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와서 뭐 여러 가지 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는데 또 뭐 제가 생각하는 걸 미리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현명하신 거고,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합니다로 마치고, 혹시나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